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판교 테크 기업들의 근무 방식 변화에 대한 소식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코로나19 때 어찌 보면 당연했던 재택근무가 왜 다시 사무실 출근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인지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특히 최근에 네이버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데요. 이 변화의 의미 같이 한번 따져볼까요? 네,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. 그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됐던 근무 형태 실험이 뭐랄까, 이제 좀 일단락되는 느낌? 네네. 그러면서 다시 사무실 근무,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? 그 가치나 효율성을 따져보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흐름의 속사정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그럼 가장 따끈한 소식부터 가볼까요? 네이버 랩스 있잖아요. 네이버의 핵심 연구 개발 조직? 아, R&D 쪽이요? 네. 거기가 7월부터 전면 사무실 출근, 그러니까 오피스 타입으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어요. 전면 출근이군요. 이전에는 주 5일 재택, 이걸 타입 R이라고 했고, 주 3일 이상 출근 타입 O. 이 둘 중에 고를 수 있었거든요. 네, 선택권이 있었죠. 근데 이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냥 다 사무실로 나와야 한다. 뭐 이런 거죠. 재택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고요. 이유가 뭘까요? 네이버 쪽 설명은 있었나요? 근데 네이버 쪽에서는 뭐랄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하드웨어를 많이 다루니까 협업이 중요하다고 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아, 하드웨어 연구 개발? 이 이유가 흥미롭네요. 그렇죠. 확실히 실물 장비 만져야 하고 팀원들하고 계속 붙어서 뭔가 해야 하는 일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. 설득력이 있죠. 네. 근데 이게 판교에서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재택근무 지켰던 게 네이버 아니었나 싶거든요. 맞아요. 거의 마지막 주자였죠. 네, 그런 네이버 계열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좀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. 이게 뭐랄까 네이버 본사뿐 아니라 IT 업계 전체의 근무 문화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. 신호탄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. 그렇죠. 내부에서도 좀 걱정하면서 지켜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노조 목소리도 나오는 거겠죠. 사실 네이버 말고 다른 판교미업들은 이미 방향을 좀 틀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더 빨랐죠.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이미 사무실 출근이 기본이었고 처음에는 오피스 퍼스트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려다가 아, 맞아요. 그랬었죠. 네, 노조랑 좀 협상하면서 주 2회 재택은 허용하는 걸로 마무리했고요. 한글과 컴퓨터도 사무실 근무 우선으로 바꿨고 게임 쪽은 더 빨랐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게임 업계는 정말 빨랐죠. 넥슨은 벌써 2022년 6월에 전면 출근으로 돌아갔고 와, 2022년이면 정말 빠르네요. 네, 크래프톤은 주 1회 재택은 가능한데 이것도 조직장 재량이라고 하고요. NC소프트도 2022년 6월부터 전면 출근이고 게임 개발은 아무래도 속도전이고 협업이 생명이다. 이런 이유가 크겠죠. 네, 그런 설명이 많죠. 신작 개발 속도 문제라든지 이 흐름을 쭉 보면 결국 팬데믹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끝나니까 기업들이 다시 업무 효율 그리고 생산성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다.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요즘처럼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다 뭐다 해서 엄청 치열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? 이런 게 커진 것도 사무실 근무 강화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? 네, 그런 압박감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빠른 의사결정, 빠른 실행 이게 중요하잖아요. 네, 중요하죠. 일부 경영진들은 이게 아무래도 얼굴 보고 일하는 환경에서 더 잘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물론 기업마다 세부적인 방식은 좀 다르긴 한데 협업 강화, 생산성 증대 이런 명분 아래서 사무실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성 자체는 되게 뚜렷해 보여요. 이런 움직임이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아, 해외 빅테크들도요? 네. 아마존 같은 경우 작년에는 주 3회 출근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주 5일 출근을 원칙으로 내세웠다고 하고 그게 강하게 나오네요. 구글도 하이브리드 근무 자체는 유지하는데 일부 팀한테는 주 3회 이상 출근 안 하면 좀 불이익 줄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생산성을 쥐어짜려는 시도다.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환경 바뀌는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려고 선택하는 글로벌 트렌드 같은 거죠.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
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기업들은 계속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일까? 그러게요. 재택근무하면서 얻었던 그런 유연성이나 효율성의 가치는 그럼 이제 다 잊히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판교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외 테크업계 전반에서 재택근무 시대가 저물고 다시 사무실 근무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아주 선명합니다. 네, 뚜렷하죠. 업무 효율성, 생산성 향상, 또 긴밀한 협업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 AI가 점점 더 발전해서 많은 단순 반복 업무들 이런 걸 대체하게 될 거잖아요. 네, 그쵸. 그럼 그때 우리 인간 직원들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뭘까요? 어쩌면 이게 좀 역설적인데 기계가 할 수 없는 거, 예를 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어떤 대면 소통이라든지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한 협업, 이런 가치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서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. 네,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아니면 뭐 완전히 새로운 형태, 그러니까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이랑 유연성,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어떤 제3의 근무 모델 같은 게 등장할 수도 있겠죠. 네, 가능성은 열려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역량을 키우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한 번쯤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.